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저희가 주간 똑똑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청년 세대 여성들의 조금 다른 생각들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말이 또 다 돼가고 뭐 보통 11월부터 송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술 약속을 슬슬 잡기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 먼저 두 분도 뭐 오늘이 더구나 불금이고 무슨 약속이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말로 이제 알코올 쓰레기라고 해서 알스라고 부르는. 그게 뭐예요? 술을 되게 못 마시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알스라고. 알스. 네, 알코올 쓰레기다. 그래서 이제 알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 술부심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또 나름 알스들한테도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마신다라는 어떤 자존심이 있군요. 자존심이 좀 있는데 저는 워낙에 술을 잘 못 먹어서 안 먹은 지 좀 오래됐고요. 맞아요. 술을 안 먹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좀 술에 관대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술에 관대하다 못해서 요즘에는 덜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술을 좀 강요를 하고 그렇죠. 대학이나 회사 등의 집단에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의 주량이나 속도에 따라서 다 함께 마셔야 한다라는 집단주의도 좀 아직까지 통하고 있고요. 예. 자기 재량껏 마시려는 사람을 좀 뺀다. 너무 이기적이다. 좀 얌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일도 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술에 관대할까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진정성 그리고 날것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진정성을 보일 것이다. 좀 가로막고 있던 어떤 이성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환상이 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술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술자리도 좀 자주 갖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는 사실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아직도 술을 막 실컷 마셔본다. 막 약간 젊을 때 실컷 마셔봐야 한다 할 때 그 실컷에 아직 다다르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술을 통해서 또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분위기도 풀어지고 할 때 즐거운 대화를 물론 하는 기억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 술이 있어야만 뭔가 즐겁고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사실 잘 모르겠다. 오히려 술 없이 진솔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나 편견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취중 진담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취중 진담을 할 때 항상 뭔가 좋고 진솔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술을 마시고 흑역사라는 것도 많이 만들고 라는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경험들을 되돌아볼 때 사실 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양날의 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술 얘기가 나오니까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효신님께서 우리나라의 술 개념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그런 술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도구 맞아요.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주셨네요. 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좀 덜 마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최유경 활동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술이 그래도 젊은이들의 모임에서도 흥을 돋우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젊은 세대에게 술이란 뭡니까? 지금 앞서 김유신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세대는 뭔가를 좀 스트레스를 푸는 용?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쓴다면 두 분에게 술이란? 네. 저한테는 사실 좀 20살의 상징 같은 것? 좀 20살이 되면 좀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20살이 되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술이 단연 대표적이지 않나. 저도 사실은 20살을 기다리면서 술을 마셔야지 하면서 사실 20살을 기다렸던 것 같거든요. 그전엔 금지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좀 비청소년 시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점은 사실은 좀 다른 것보다는 술을 마실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가진 않았는데 이제 대학에 다니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 여전히 대학 내에서 술이 좀 친목을 다지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사실 뭐 예전만큼 억지스럽거나 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생회끼리 술을 마셨다거나 뭐 같은 과 동기끼리 마셨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좀 이야기의 기반에는 사실 워낙에 청소년들에게 술을 좀 어른의 상징이라던가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특권처럼 묘사하는 좀 사회 분위기가 좀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권까지 뭐 엄청난 것 같은 뭐 대단한 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님께 술이란?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는 이게 금기의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해보고 싶고 그렇죠. 이걸 함으로써 내가 뭔가 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게 즐겁게 논다라는 관념이 술과 함께 놀아야 제대로 노는 것이란 어떤 문화적 각본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들이 몰래 술을 사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혼술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놀 때거든요. 재밌게 혼자가 아니고 그렇죠.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밌게 놀기 위해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디어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이제 유통시켜 온 어떤 유흥과 여가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한 그 논다는 건 곧 흥겨운 술자리고 소위 말한 인싸라고 하면은 왜 그 맥주 광고처럼 되게 술을 곁들이면서 굉장히 멋있게 차려입고 막 요란하게 건배하고 갑자기 춤추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제대로 청춘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건 달리 말하면 술을 안 마시면은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술을 하지 않으면 뭘 하고 놀까? 네, 그래서 즉 술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요소가 아닐까. 술 게임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미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니까 일단 빠른 시간 안에 게임을 하고 술을 먹이면서 이 어색한 시간을 좀 술로 어떻게 때워보려는 그래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한테 술이라는 거는 약간 지름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름길. 품이 오래 걸리고 힘든 대화 대신에 빨리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서의 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술을 하지 않는다면 뭘 하고 놀까? 아무 각본이 없는 이게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술로 인한 폐해는 크지 않습니까? 대학가에서도 보면 뭐 MT에서 뭐 음주 강요당해서 지나치게 마시다가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도가 예전에 나왔었고요. 맞아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보고 경험한 문화는 뭐였고 그 안에서 어떤 질문들을 던지셨어요? 제가 이제 신촌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지역에 살다 보면 을에 이제 대학의 축제 때나 아니면 두 대학이 연합해서 하는 행사가 벌어지면 을의 거리에 이제 고주망태가 되어서 인사불성이 된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학가에서 굉장히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흥겹게 논다면 끝까지 마셔야 한다라는 그리고 대작 같은 그 문화도 있고요. 누가 이기나. 마시면서 누가 하나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새내기인 시절에는 아직 다른 대학이나 농활 같은 곳에서 사발식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커다란 대접에 술을 따라 놓고 그게 저희 세대나 있는 게 아닌가요? 저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7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있었는데 커다란 대접에 이제 술을 따라 놓고 일렬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면서 의리를 본다는 개념으로 앞에 사람이 좀 많이 마셔야 뒤에 사람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전체주의가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오물을 좀 섞는 경우도 있어서 이 더러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나눈다. 일원이 되는 거고 이걸 거절하면은 공동체에 찍히게 되는. 정말 공동체 뭐 전체주의 지금 그런 표현하셨는데 집단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는 계속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거군요. 사실은 남아 있었던 시절에 저도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술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세대에는 막 사만식이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진 추세인데요. 좀 아무래도 그 사이에 막 사망 사고 같은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기는 그랬죠. 했지만 또 동시에 이제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10년 전에 대학 재학생들은 41.8%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현재 이제 2022년에 이제 재학 중인 대학생들은 예. 이제 11.8%에 많이 그쳤다고 줄었네요.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현재 대학생 중에 절반 이상인 57%는 강요하는 분위기가 없다라고도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좀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발현됨에 따라서 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하네요. 네. 강권하는 문화는 많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각종 범죄와 연결되는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술을 매개로 벌어지는 범죄들 꽤 많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이 특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일단은 술을 매개로 해서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네.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여성들이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건 술자리에서 술에 이제 몰래 마약이나 강간약물을 타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술자리나 혹은 술의 특성이라는 게 이 사람이 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해도 그거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예, 이것도 어느 정도는 술에 좀 관대한 문화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제지하거나 막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남성이 이제 업어서 쑥버겁소 등으로 데려가는 풍경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처럼 미디어에서 이렇게 좀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네. 예.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습관성이라는 점에서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치폭력이나 음주운전 같은 겁니다. 술을 마시고 하는 어떤 행동은 패턴화되어 있고 습관적이잖아요. 주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저지르게 되는데 음주운전은 또 30번 하면 한 번 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상습적인 대표적인 범죄거든요. 네, 그리고 또 주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 때문에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지할 만한 근거도 없고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현행법상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감형된다는 것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는 지점이지요. 네. 습관성인 부분들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진송님이 말씀해주신 좀 다양한 주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음주운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경찰이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이 네, 늘었나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네. 그래서 특히나 지난 이제 4월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로 크게 늘었으며 이제 지난 12일에 집중 단속 결과 단 하루 만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자를 416명을 적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는 단속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중 면허정지 대상자 이제 굉장히 좀 만취 상태인 거죠. 만취 상태였던 이들은 144명,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사실 진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초범만큼이나 재범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군요. 네,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이제 지난해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이제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2020년에는 45%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 적발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사실 이들 가운데는 굉장히 방송인이나 스포츠인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방송인 김세론 씨가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것이 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특히 음주운전에 재범이 많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음주운전을 한다고 항상 적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이들은 그만큼이나 좀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다. 사실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은 좀 교통사고나 뺑소니 이런 사고들을 야기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좀 우리가 너무 문제의식 없이 이런 그러네요. 음주 후 운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심경용님께서도 음주 범죄들은 대부분 좀 상습적이다 이렇게 맞아요. 쓰셨고 박경희님께서도 이렇게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도리어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이게 술이 어떤 범죄의 원인이자 매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나 법에서도 앞서도 형량이라든지 그것을 마지막에 좀 관대하게 이해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주치 감형.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건 안 바뀐다고 보세요? 일단 주치 감형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다라는 것을 참작해서 형을 감형해 주는 제도인데요. 2018년 개정으로 인해서 원래는 감경한다 해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이 돼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변화가 미미한 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 주치 감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주치 감형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앞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자초했을 경우에는 항변이 안 된다고 이제 모범 형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독일과 스위스는 만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정죄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 그리고 이거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그냥 사람이 한번 취해서 실수할 수 있는 일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술은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말도 있나요? 물론 이제 죄는 미워하되지만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하는 거랑 달리 해외에서는 만취나 이렇게 술을 마셨을 때 너무 심하게 마셨을 때는 그거는 도리어 가중처벌.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라는 것이군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부분도까지도 관대한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유경 활동가께서는. 네. 사실 음주 감형 관련한 논란은 좀 2009년에 조두순 사건 모두가 좀 아실 법한 조두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는데 사실 만취에 저지른 일이었다라면서 감형을 주장했고 이제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제 조두순의 음주 감형법 규정 폐지 관련 요청이 61만 명의 청원을 받으면서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3월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이제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으로 주치 감면 폐지 논란이 또 재점화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서서 이제 음주운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주치 상태가 오히려 형을 높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을 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사실 무기징역까지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좀 어떤 이런 다른 어떤 술이 매개가 되는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형을 이제 낮추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좀 아이러니들이 발생하고 이중성이 있고요. 있네. 법이 해석을 하는데 네, 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사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이제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면서 주치 감경 폐지를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 좀 이제 관심을 좀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요. 문제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근데 이게 자꾸 더 젊은 세대로도 퍼질 수 있는 게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게스트 초대해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는 술방 뭐 이런 게 인기라 그러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저도 술방 자체는 좀 재밌게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사실은 약간의 우려를 안고 보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술 마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는 타인의 매우 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친해지기 위해서 혹은 친해졌다는 뜻으로 하는 게 술자리다 보니까 좀 차를 마시는 것보다 좀 더 내밀한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욕구도 들기 마련이고요. 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하는 자연스럽고 날것의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 말고 뭔가 좀 더 이때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게 적당히 편집을 통해서 볼만하게 다듬어져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열광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신다는 행위가 즐거움, 진솔함, 여기 이걸 넘어서 좀 정신없고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신다라는 행동과 결합을 하거나
주량을 좀 자랑하면서 경쟁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때 좀 빼는 것들을 지탄받을 행동이라는 인식이 조금 반복되는 게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러네요. 술을 마치 경쟁하듯이 마신다든지 그런 어떤 술에 대한 관대한 태도들이 이제 문제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저도 종종 보는데 이제 약간 특히나 연예인들이 나오는 술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진송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적인 모습이 대부분 노출되는 연예인들의 그렇죠. 사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좀 큰 재미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꼭 연예인이 나오지 않는 좀 일반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술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 미디어 기업인 닥스 미디어에 따르면 사실 유튜브에서 술방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방과 달리 방송을 보면서 단순한 시간을 때우기보다는요. 사실 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느낌을 얻고 싶거나 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볼 때 시청 만족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 연구 그래서 결과는. 사실 아까 진송님이 좀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이 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싶어서 술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실 이것이 어떤 타인과의 매개로서 더 많이 쓰이는 것들에 대한 좀 이음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음주 조장 환경 모니터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제 개발원에서는 술방이라는 키워드로 조회수 상위에 속하는 영상 300개를 이제 봤다고 해요. 근데 이 300개를 보면요. 사실 이 중에 287개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막 원샷이나 폭탄주 제조 등의 적나라한 음주 행위를 묘사한 장면이 가장 많았고 또 음주 중 성희롱이나 폭력 행위를 묘사한 장면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문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 남녀가 술을 마시면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 등의 어떤 음주 문화를 조장하는 사례도 205건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술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영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네, 그 부분은 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근본적인 고민이 드네요. 술이 없다면 뭐하고 놀지? 방금도 얘기하셨고 타인하고의 관계에 매개가 된다니 그러면 이거를 뭘로 대체하지? 뭐 이런 질문이 드는데 짧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놀이와 즐거움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예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 없이도 혹은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이 섞여서도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좀 봐야 한다,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퍼스널 영역이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마실 사람은 마시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어떤 개인의 취향과 어떤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주간 똑똑똑 술을 좋아하고 관대한 우리 문화를 한번 좀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최유경 활동가 개관노래 이진성 편집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